하나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칼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름이 보면은 칼맥인데 왜 칼맥이냐면 칼슘, 마그네슘, 맥, 그다음 비타민 D, D거든요. 그래서 이게 D가 있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도 우리 한국 사람은 실내 생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햇빛 보는 게 없다 보니까 비타민 D 생성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이제 섭취를 해서 같이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99%가 뼈와 치아에 다 있고요. 1%가 혈액, 그러니까 체액이랑 근육에 있는데 그 뼈는 약 알칼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 알칼리로 되어 있고, 근데 요즘 다들 마찬가지시지만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산성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콜라, 음료수.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우리 몸에서는 산성식품을 먹으면서 체액이 산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약 알칼리 우리 몸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혈액이 돌면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와요. 그러면은 우리 뼈에서 칼슘이 뽑아오면 그 뼈는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진다 해야 되나요? 그 뭐라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성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산성 쇼크라고 해가지고 혈액에서 칼슘을 계속 이제 빠지면서 이게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혈액에서 빠진 칼슘을 이렇게 뼈에서 보충을 하면서 이제 담석증이 오는데 보통 병원 가서 담석증으로 가게 되면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칼슘을 먹지 말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담석증이 왜 오냐면은 뼈에서 뽑아낸 칼슘은 흡수도 재흡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이게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찌르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먹지 말아. 이거는 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인데 병원에서는 먹지 말아요. 그럼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147가지 질병이 생긴답니다. 이가 시리거나 불면증, 그 다음에 욱하는 거, 예민하신 분들 욱하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생일 시 좀 기분이 많이 변하는 것들, 그 우울증, 불안, 뭐 산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슘이 이제 천연 신경 안정제로서 이런 걸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칼슘은 이게 마그네슘과 함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거든요. 만성 변비 있으신 분들, 장 무력증 있으신 분들, 위나 장 이런 건 근육이잖아요. 다 근육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이제 만성 변비 있는 분들도 도움을 주고요. 한 5일 정도 정량으로 드시면 보통 대부분 아침에 변을 보고 효과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칼슘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몸의 70%는 물로 돼 있죠. 물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BTB 용액이라 해서 이제 산성 정도를 확인하는 용액인데 제가 여기다가 넣으면 물 색깔이 이게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은 우리가 지금 받아 쓰는 수돗물은 보통 다 약 알칼리입니다. 약 알칼리. 이게 저희 이제 pH 농도 표거든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고요. 산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알칼리거든요. 색깔 보시면은 딱 이쪽에 있죠. 딱 이쪽에 있죠. 이게 약 알칼리거든요. 약 알칼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산성식품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된다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하시는 분. 아까 사인 올라오면서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저만 풀어. 네, 운동하고 이런 것도 신체에 그 산성도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색깔이 변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거든요. 제일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한번 해보세요. 방금 이거 긍정적이신 분. 마시면 안 돼요. 한숨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아이고야. 우와. 진짜 빠른데. 우와. 세상에. 우와. 아이고야. 대박이다. 하니까 확실히 좀 건강하게 하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와. 조금만 더 불러줘. 이것도 기술이에요? 좀 더 해야 안 돼? 좀 더 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불러야 돼. 조금만. 조금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 변하시네요. 많이 우와. 엄청 변했어요. 다 변했어. 줘봐. 완전히. 하긴 제가 또 용액을 좀 더 충분히 넣긴 했거든요. 대박이다. 다른 사람 하면 내보다 더 빨리 넣을 것 같아. 아까 색깔이 여기서
산성으로 변했죠. 예. 요 노란색 더 옆으로 조금 저 산성을 변했죠. 우리 몸이 이렇게 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칼슘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칼슘을 갈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 파워시가 잘 가네. 우리는 막 이래 아, 가는데. 이게 잘 갈리네요, 근데. 갈매기를 섭취를 했습니다. 제가 우회를 너무 많이 넣었나요? 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이시죠? 와. 이렇게 다시 색깔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산성화된 우리 몸을 다시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 알칼리로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죠. 비타민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비타민 또 D 이제 칼슘이 그 흡수가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한 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칼슘만으로 되어 있는 거는 드시면 안 돼요. 이게 흡수도 잘 안 되는 뿐더러 특히 합성 칼슘은 흡수가 안 되고 몸에서 떠돌다가 석회로 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몸속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칼슘을 먹어야지 하면서 어르신들 특히 많이 드시는 게 곰탕, 네, 우조 뭐 이런 거 해서 드시고 하시잖아요. 이게 칼슘 중에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소뼈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소뼈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들은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많이 마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우리 몸에 오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골수에 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 말씀드렸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온몸이 좀 가려우신 분들, 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눈밑 떨림이라든지 근육 경련이 많이 있으신 분들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니까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 흡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뼈 형성에 그렇기 때문에 뼈 형성이 방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릴 때도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햇빛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햇빛 안 못 보니까 이게 비타민 D와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아메이 칼메기 같은 경우에는 해조가 원료입니다. 해조 원료라서 식물성이고 이제 석회 해조 원료로 만들어진 거고요. 굴껍질을 포함해서 이제 흡수율을 높이고 보통 다른 칼슘을 먹으면 위통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칼슘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위통 있으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 거는 위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저희 몸은 산화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렇게 칼맥비로 이게 1회 2점 1일 2회인데 요 작은 게 한 달 분량이거든요. 네. 요걸로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 뭐 칼맥기뿐만이 아니라 뭐 더블X 등등 각종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데 뭘로 그냥 씹어서 드시지도 않고 또 그냥 삼키지도 않잖아요. 뭐랑 먹냐면 물이랑 드시잖아요. 근데 물을 또 이상한 물을 마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알칼리수 산성수보다 저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염소, 우리 수돗물의 염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제가 잠깐만 물 좀 더 올게요. 잠깐만요. 이게 뭐이고요? 나중에 요거 두 개는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염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 염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염소는 필히 우리 수돗물에 들어가야 돼요. 소독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는 수돗물이고요. 색깔이 변했어. 약간 변했어. 노랗게. 뒤에 흰 걸 대면은 그죠. 조금만 더 넣을게요. 물을 많이 하면 염소 많이 해야 돼. 이게 뒤에를 네. 흰색깔이 네. 되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오. 하나요? 예. 그죠. 이게 염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 수돗물로 보통 아메이를 알기 전에 수돗물로 과일 씻고 쌀 씻고
먹을 거 다 씻고 그걸 깨끗이 씻겠거니 하고 또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염소가 이게 저도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뭐라 해야지 살아있는 생물 이런 데도 한참 잘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넣어보면 양파를 넣고 이거를 제가 좀 흔들어 볼게요. 그리고 염소가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도 안 좋지만 이게 이제 노화된 수도관에 이렇게 지나오거든요. 깨끗한 수도관이면 좀 괜찮겠죠. 근데 노화된 수도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또 발암 물질을 또 생성해요. 근데 그게 수돗물 속에서 그대로 녹아서 우리 가정으로 오고 그냥 먹고 하는 거죠. 뭐 끓이면 괜찮다는데 그렇게 안 없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잔류 염소는 흡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색깔이 좀 남아있더라고. 아까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표시 많아요. 돌아왔어요. 그죠? 네. 이게 양파에 다 흡수가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이게 수돗물이거든요. 근데 사장님 혹시 이거 염소 테스트 심하겠네. 제가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아니, 그래 말. 특히 서울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돗물 마셔도 된다 하고.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그냥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직 양치할 때 그냥 수돗물을 하기는 하거든요. 저희 딸은 웬만하면 정수기 물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수돗물이 색깔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입에 넣지는 못하고 이거를 한번 입에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입에 넣었던 거예요. 수돗물이에요. 여기에 아까 염소 테스트 씨앗을 물을 좀 많이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색깔이 어떤가요? 아까만큼 진한가요? 연한가요? 수돗물 조금 남아 있었어. 약간 아까 물이 밑에 좀 남아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물을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그럼 염소가 어디를 가느냐? 저희 점막에 다 붙었다는 거죠. 점막으로 흡수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라서 그래서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애를 키우니까 확실히 이런 게 좀 더 그게 관심이 많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는 웬만하면 정수기물로 다 입을 헹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소 자체도 안 좋지만 우리 노후된 수도관으로 오는 그런 물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이 스프링 물로 건강한 물을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물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